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녹화를 했죠.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올 거다 했는데 오늘 수요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20포인트 빠졌어요. 20포인트 빠져가지고 그것도 주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장대 연봉 큰 걸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뭐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맞으니까 또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방송국 녹화하는데 녹화 오는 중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말하다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식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빠지지 않는다. 그 대신 코스닥은 여러분 300일 이평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아이고 사실 뭐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쉬자. 저는 이제 1960 이후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쉬자 했는데 이거는 따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찍 팔았는 분들은 저를 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저를 욕을 합니다. 니 때문에 코스닥이 빠졌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항시, 먼저 예측이죠. 예측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맞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월봉과 일봉, 월봉과 이제 주봉이죠.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은 뭐 예측을 안 받고요. 여기 이제 월봉과 주봉이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있죠. 볼륨저 밴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피봇입니다. 피봇 받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눠지죠. 또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밴드가 과연, 밴드는 여러분 아시죠? 승률이 98%입니다. 그리고 피봇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인데, 요 밴드와 피봇을 중복했을 때는 굉장히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때 이제 계속 5분에 이제 냉정하게 이제 보자 했는데, 이제 피봇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1피봇은,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볼륨저 밴드도 이탈합니다. 양쪽 다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탈 한 번 확률이 100일 중에 이탈, 요거는 이제 열흘 중에 하루 정도 이탈하는데, 월봉이나 주봉, 피봇이나 밴드는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잘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 피봇의 이제 꼭지가, 월 피봇의 최고의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2075다. 피봇, 이제 피봇, 2075 피봇입니다. 제일 꼭지가. 보통 월 피봇 이상 날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36이다. 지금 요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심선이 있죠. 피봇은 중심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심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1978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한 게 1939.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881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 피봇이 거의 이 주가의 그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피봇인데 지금 보시면 이 피봇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주가가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쉽시다.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2035, 2050까지만 종가로는 2035에 계속 여러분 한번 계속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 보다시피 2030에 2040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하방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주가가 처음 시작이 시가죠? 시가에서 시작해가 이제 이 중심선을 내려가면 이 추가적으로 주가는 하락한다고 보는데 이 중심선에서 주가가 거래량을 외국인이 끌집어 당겼습니다. 이제 이슈가 뭡니까? 외국인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추수감사절 펀드의 평가액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간 지금 주가가 보시면 윗꼬리인데 지금 앞으로 영업일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막
끝까지 올라가 봐야 2075포인트. 2075 하면 지금부터 35p 같으면 프로테이즈로 1.8%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부터죠. 1960포인트부터 여러분 이 뒤쪽은 먹지 마십시오. 밑에서 우리가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대신 이 피벗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저항이다.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벗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78포인트 이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벗을 꼭 한번 월 피벗을 한번 보시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을 조금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일찍 했죠. 계속 이제 주식을 매매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매하지 말자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계속 이 자리죠.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가봐야 돈 먹을 게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자 했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신고가 나고 여러분 보시면 오늘 고점까지 정확히 40포인트 떴습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40포인트 뜨고 하락할 때 20포인트 떠버리면 언뜻 보면은 20% 먹었네, 20포인트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이라서 이 40포인트 올라간다는 때는 뭡니까? 대형주가 올라가죠. 대형주가 올라가고 뭡니까? 20포인트 빠질 때는 뭡니까? 중소형주가 빠지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내릴 때 소나기 다 맞아가지고 더 마이너스 납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제 굿모닝 이제 아침 8시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 매매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당황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그 캔들 차트를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를 볼 때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차트에 이제 보통 여러분 초급 차트는 이야기죠. 고급 차트 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근데 뭐냐면 잉태형과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인데요. 잉태형이 뭡니까? 잉태형은 캔들 차트가 클 때 뒤에 나오는 걸 이걸 잉태형이라고 하죠. 장악형은 뭡니까? 앞보다 뒤쪽이 큰 걸 나올 때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장대로 상승하면요. 장대로 상승하면 캔들이 나와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돛지로 상승하면 뒤에 장악형이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캔들 주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주식을 제가 말할 때 제가 이제 왜 이쪽에서부터 여러분한테 9월 중순부터 추석 때부터 계속 조심해라 했던 이유가 이 캔들 자체가 전부 뭐가 나오냐면 돛지형이 나왔습니다. 돛지형이 나왔는데 이 돛지형 자체가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주가 자체가 돛지형에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MACD는 확정형 지표라고 했는데 이번에 MACD 저도 이제 증권시장에 거의 한 23년 정도 있어 봤는데 MACD가 데드크로스 나고 신고가 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제 MACD가 틀렸느냐?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MACD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데드크로스 나고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다 오실레이터까지 이거는 뭐냐면 외부 개입에 의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외부 개입 상승시키면요. 뭐든지 인위적으로 올린 것들은 꼭 부작용을 냅니다. 부작용을 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최근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계속했고 갖고 있는 주식은 갖고 있대 신규 매수는 꼭 하지 마라. 하도 떠들고 사고 싶다 해서 살려면 뭐고 1등주 사라. 왜 1등주가 제일 초반에는 조금 빨리 빠지는 것 같지만 제일 안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오늘 소나기가 갑자기 이렇게 와버리니까 제가 방송국 오는 사이 한 20분 동안 전화가 한 40통 정도 옵니다.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묻는 분이 있는데 그 답이 뭡니까? 잉태형과 장악형에서 보통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상승할 때 보시면 주가 자체가 상승할 때 있죠. 상승할 때 이렇게 크게 뜨면 여기에 장악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뜰 때 돛지형이 나오면 장악형이 나오죠. 장악형인데 이게 굉장히
장 자체의 문제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잉태형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잉태가 잉태 있습니다. 자, 잉태의 종류가 첫째 이거를 저는 항상 모봉합니다. 모봉해요. 어머니 봉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양봉이 이제 건강한 거고 음봉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기가 이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 되면 일단 튼튼한 어머니 젖대 튼튼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죠. 음봉해죠. 이런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하방보다는 상방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에서 음봉은 뭡니까? 이 주식은 하방 이탈할 확률이 높다. 이걸 뭐라 합니까? 잉태형입니다. 잉태형. 우리가 견들차도 잉태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잉태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잉태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잉태형들을 많이 넣어요. 그 잉태형들이 뭐가 됩니까? 잉태형들. 실제로 주가가 이 장대가 거래가 있느냐 없느냐죠. 거래가 있으면 뭡니까? 일반 장대지만 거래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 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갭에서 중간에 들어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갭을 메운다는 거죠. 메운다는 거죠. 보통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보통 우리 엘리어트 파동 있을 때 1파와 3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잉태형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잉태형 이 장대가 이 장대입니다. 장대죠? 여기 잉태형들이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대에서 잉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장대에서 이 잉태형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잉태형입니다. 잉태형인데, 잉태형, 우리가 견들차들을, 물론 하나를 볼 수 있지만 며칠 묶어가지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며칠 묶어도 볼 수 있는데, 잉태형을 정리해야 됩니다. 잉태형인데, 잉태형이 이제 근본적인 건 뭡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잉태형은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잉태는 절대 급락, 갭을 메우는 선에서 잉태형은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장악형입니다. 이 장악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장악형이 위험한데, 주가가 제가 조금 전에 상승할 때 이제 양봉장대로 이렇게 상승하면 이거 잉태형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돛지죠. 이 돛지로 나오게 되면 이걸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이 장악형이 전형적으로 또 네 가지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악형의 양봉장대형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뭡니까? 음봉 장악형이 위험한 거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양봉 장악형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가가 꼭지에서 3대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교수형과 별형과 음봉장대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에서 바닥에서는 뭐겠습니까? 비석형에서 별형에서 양봉장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환형이죠. 전환형. 그 전환형의 앞에 견들이 뭡니까? 어떻게? 돛지형 나올 때 장악형이 나올 때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장악형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장악형은 음봉장악형이죠. 음봉장악형이 주로 바닥에서는 제가 잉태형은 내불리지만 음봉장악형은 거의 뭡니까? 주가가 거의 꼭지 아니면 중간이 나오죠. 꼭지 나올 때 이 돛지형으로 이래 나옵니다. 돛지형으로 음봉장대가 나오는데 이 장대에서 5일이평이나 11일평 이걸 동시다발로 끊느냐 아니면 한 개 끊느냐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를 추세를 전환시킵니다. 추세를 전환시킵니다. 특별한 이게 뭐 앞에가 양모되든지 음모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양모는 왜? 워낙 똑똑한 애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술 먹고 누구 말 떠나 하면 그 애가 아버지 하는 것밖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장악형입니다. 워낙 똑똑한 애가 태어나고 애기가 태어날 때부터 막 착하죠.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막 행패해버리면 애도 배우는 걸 그것밖에 안 배웁니다. 그걸 장악형이라고 하죠. 그 반대로 장악형이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 이거는 뭐 꼭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닥에서 나타나는 장악형이 뭡니까? 양봉장대 전환이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장악형으로 돌았습니다. 장악형.
그 다음에 뭡니까? 여도 장악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장악형. 그 다음에 여도 장악형 나오고, 여기도 장악형. 이 장악형을 갭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저걸. 급진갭이라, 급진갭. 급진갭이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 그걸 뭐라 합니까? 급진갭. 돌파갭이라면 돌파갭. 이거를 뭐라 합니까? 돋지든지 말든지 나오면서 이거를 뭐라 합니까? 소멸갭이라고 하죠. 소멸갭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은 물론 제가 이야기했죠. 천공갭과 장대갭 나눠진다 했는데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자체가 보통 그게 우리가 그 장악형이 나올 때 장악형의 강도가 얼마쯤 셌냐? 이제 그 강도 센 거는 뭡니까? 5일이평, 11일평을 한목에 깨느냐? 아니면 이거 깨고 따로 깨느냐인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 좋은 모양인데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계속 외국 증시들이 폭등했습니다. 외국 증시들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해요? 폭등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무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했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실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붉은 거고요. 한국 지수가 파란 건데 최근에 수익률이 우리 한국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최근의 지수들이. 최근의 수익률이 한국 지수가 더 높고 미국 지수, 그 사이 뭡니까? 미국 지수는 높았는데 한국 지수가 낮았죠. 낮은데 제가 뭐겠습니까? 동조화된다 했죠. 동조화됐다가 역전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보통 글로벌 증시 중에 특히 미국 증시 중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인데 그 미국 증시보다 오버됐을 때 꼭 어떻게 해요? 한번 혼을 냅니다. 혼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6월, 9월 그 중순 이하, 중순 때부터 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조심하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제가 여러분들 팔아락하고 주가가 좀 떴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지 않죠. 왜? 떠도 여러분 갖고 없는 주식만 떴다면 고가주만 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1번 증시까지 봐도 1번 증시 일본 증시까지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 증시하고 똑같이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이 됐다. 다우존스 지수보다 수익이 더 높은 수익이 났다. 이 말은 뭡니까?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대외 의존도가 있고 또 워낙 강세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상승을 뜰 것이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정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주식 시장할 때 양다리 걸칩니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어떻게 해요? 빠지면 우리도 빠집니다. 그런 시황하면 안 됩니다. 이 도박이 뭡니까? 도박이 양다리 걸칩니까? 여기 10원. 자, 홀짝인데 동그라미에 마이너스. 그게 도박이 아니죠. 한쪽을 걸어야 되는 거죠. 한쪽을 걸어야 되는 도박인데. 내가 보면, 제가 이제 굉장히 저거 싫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지만, 주식이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승하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이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뭐도 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이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오늘 주가가 실제로 여러분 거의 주가가 30포인트 빠졌습니다. 오늘 고점 2063에서 30포인트 정도 빠진다.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악형인데 이 장악형은 쉽게 되돌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악형 이후에 도치가 이 하방 위로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잉태형이 나오더라도 이 뭡니까? 장악형 검은 거기 때문에 잉태형이 나면 이 빨간 거 나면은 여기서 버티지만 빨간 거보다 검은 거 나면 하방 이탈. 이걸 뭔가 낙태형이라고 하는데 낙태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여기 보시면 낙태형들이 이런 부분이죠. 낙태형들이. 이게 낙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하게 낙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 자체는 조정을 조금 더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캔들 차트만 잘 봐도 도치로 상승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도치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면 뭡니까? 하락 장악형 가지고 그거를 하락 장악형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이제 장악형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의 이제 상승에서 이제 장악형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장악형 위험한데 우리가 이제 장악형이 이제 보통 나오기 전에 전조가 있죠. 장악형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빠지느냐 안 빠지냐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60일2평을 많이 보죠. 60일2평을 많이 보는데 이제 60일2평의 이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주가의 궁극적인 저항이 어디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그 300일 입평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이 200인데 실제로 300일 입평입니다. 원래 정확한 거는 308입평입니다. 308입평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중국에서 38입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뭐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제가 300일 입평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머니가 결론은 뭡니까? 제가 60일 입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일 입평은 무던히 어떻게 끌어당기는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이. 왜 접점이 있냐면 지금 주가의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매물대를 보면 서서히 이제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했죠. 뭐겠습니까? 이 아랫매물이 어떻게 윗매물하고 비슷할 때 꼭지 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오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윗매물과 아랫매물이 똑같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랫매물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다 이래 했는데 매물이 거의 똑같으면 제가 볼 때는 60일 입평이 일단 뭡니까? 어머니의 잔소리죠.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떻게 되냐. 근데 어머니의 잔소리 싫다고 너가 멀리 떠났을 때 그걸 뭡니까? 60일 입평과 견딜과 이격이죠. 그게 있을 때 굉장히 타격이 한번 올 수 있다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 60일 입평 자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60일 입평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 했냐면 자 60일 제가 이제 60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60일 고점인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뭐냐면 300일 입평 자리입니다. 300일 입평 자리에서 한번 만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0일 입평이 궁극적으로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만나느냐? 바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60일 입평 자체가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상승이기 때문에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60일 입평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바닥이 없어지는 거 앞으로 30일 동안은 30일 동안이죠. 그러면 60일 입평 중에 60일 입평이 앞으로 30일은 기본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쪽 캔들이 이쪽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60일 입평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살짝 꺾였어요. 꺾이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언제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없어지는 캔들과 있어지는 캔들이 만납니다. 이렇게 시속 게임 하다가 이 자리에서 이 캔들이 60에서 지금 생기는 캔들이 60일 없어지는 캔들 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0일 사락 한 번 더 가게 됐죠. 그런데 60일 입평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30일 이후는 60일 입평이 사정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지수가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000포인트에서 60일 입평 2000포인트 위에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상승할 때 유동성상 요즘 이제 거래량은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유동성이라고 하면 거래량을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한 종목은 거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액면 분할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래 대금을 보라 했죠. 대금. 자, 외국은 아닙니다. 거래량 보시면 돼요. 외국은 액면 분할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본 야후 같은 우리나라 주식을 어떻게 한 주당 어떻게 하면 1억, 2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뭡니까? 뭐가 받침이 돼야 됩니까? 거래량 받침이 크게 뭡니까? 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중에 크게 나눠주는 게 뭡니까? 작은 뭡니까? 직접 개인하고 간접 개인이 뭐 펀드죠, 펀드입니다.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진짜 매수한다 칩시다. 외국인이 지금 뭐 36일 매수했습니다. 기관 억수권 어쨌든 간 박스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기관들 지금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간접 개인이었습니다. 펀드 환매였죠. 왜? 워낙 속 쓰겠으니까. 본전 내니까 때립니다. 근데 펀드 환매했는 분들이 주식을 재투자를 해야 돼. 재투자를 하느냐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객 예탁금을 볼 수 있는. 주가 자체가 죄송합니다. 주가 자체가 신고가 내면서 고객 예탁금이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 저도 증권시장 23년 있으면서 거의 처음 봤습니다. 주가가 보통 상승하면 고객 예탁금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번 주가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유동성 없는 장이고 두 번째 유동성 없다는 결론은 뭡니까? 고가주만 상승했다는 거죠. 고가주만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유동성 없는 장이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주가 빠질 때 이 거래량들이 뭡니까? 지지 역할을 하는데 주가 상승할 때 거래가 없으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떨어질 때 거래 없이 그냥 슝 떨어집니다. 슝. 그게 오늘 장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뭐 외부적으로 미국 경제, 미국 사업 다 하겠지만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 총알이 아무리 좋은 총사면 뭡니까? 지금 미국 장이 좋다 뭐 다 좋다. 총알 없으면 안 되잖아. 총알 없으면. 총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총알. 총알이 뭡니까? 돈 있어야 주식 사죠. 개인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신용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보통 주가가 제가 항시 누차 이야기했는 부분이죠. 뭡니까? 자, 4조입니다. 4조. 4조 이하 때 저점입니다. 어떻게? 4조 3,500억 이상 내면 주가 단기 고점. 지금 신용이 어떻게 해요? 4조 4,500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거의 피크 타임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 신용 전부 코스닥으로 건다면 우리 함께 신용 안 걸어. 전부 코스닥 겁니다. 개인들이. 왜? 빨리 뛰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면 지금 코스닥 안 뜬 이유가 내가 코스닥 여러분 죽어도 안 되겠죠.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주가가 무려 몇 포인트 떴냐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00포인트 떴습니다. 300.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코스닥 답으로 끼집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자,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답으로 빠졌어, 답으로. 답으로 빠졌부터. 어떻게? 1560에서 어떻게 해요? 1560에서 560에서 510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수로 제가 10% 빠졌습니다. 이쪽에 뭡니까? 지수로 어떻게 해요? 거의 20% 떴어요. 합이 30%, 천만에 만만에 없어 제곱으로 통합니다. 60% 차이 나는 거예요. 코스닥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응? 나 화나요. 화나. 내가 어떤데,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까놓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는 여러분이 내 말을, 청송님 말 맞다, 켜놓고 행동은 잡주산단 말이야! 이게 뭔겨,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 뭐 했습니까? 코스피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코스피 3개월 신고가 한번 보세요. 3개월 신고가 해가지고 난리친 바닥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실제로요, 돈, 잃고 돈 따고 중요하지만 제일 배 아픈 게 뭔 줄 압니까? 제일 배 아픈 게 남 돈 땄을 때 내 못 땄을 때 배 되게 더 아픕니다. 아프다니까요. 내가 하지 말았겠잖아.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사면 뭐 사야 되느냐? 1등주만 사라. 왜? 주가가 2050포인트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2050포인트 왔을 때 본전할 수 있는 건 1등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1등주 사야 됩니다. 저도요, 이 증권 바닥에서 나이 어리지만 산전수전, 깡통전, 니나노전 다 거쳐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정확형 이야기했고요. 일단 주식 자체가 한번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 브레이크가 일단 2000포인트 가까이서 걸겠죠. 걸지만 2000포인트 이 자리가 21일평 아래입니다. 21일평 아래면 주가가 어떤 브레이크를 들었을 때 그 브레이크가 내가 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브레이크가 지지가 어떻게 21일평 윈지 아래냐 틀립니다. 21일평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지가 21일평 아래다. 이 주식은 볼 것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61일평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가 61일평을 이야기할 때 두 개를 했죠. 60일 자체 하락과 61일평의 꺾임. 이 두 개 다가 뭡니까? 61일평 장 자체가 하다. 61일평은 뭐라고? 불멸일평이다. 뭐라고? 도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도전하지 마라. 도전.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 자체가 지지를 받고 하지만 61일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61일평이 요즘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61일평이 지금 있는 쪽과 없는 쪽이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61일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61일평이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하루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는 것은 61일평이 견딜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는 것은 61일평이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61일평을 하방 이탈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조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청성님 막 여기서 막 100포인트 쑥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100포인트 안 빠져요. 안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아다시피 크게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죠. 일목선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걸 골든크로스, 우리 전문용어로 호전이라고, 호전. 올라갈 때 호전, 내려갈 때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후행스팬이 어떻게, 겐들차드와 뭡니까? 호전과 역전.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겐들의 구름 위쪽이죠. 위쪽에 뭡니까? 호전과 역전인데, 실제로 구름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아랫구름, 윗구름 다 되는데 보통 윗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인데,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이 원래 이 배부름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당겼죠. 인위적으로 당긴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여기서 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익숙한 게 골든크로스니까 골든크로스 나면 주가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나면 역전이에요. 역전인데 그러면 청송님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일단 기준선은 일단 무조건 C입니다. 기준선은 앞으로 신고가 나지 않으면 기준선은 앞으로 며칠? 17일 동안 쉴 수밖에 없습니다. 17일 동안. 기준선은 17일 동안 밖에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선이죠. 전환선은 어떻게 되느냐? 전환선은 앞으로 이제 8일, 내일부터 내일 마지막 상승이 있습니다. 전환선. 전환선 내일 마지막 상승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전환선이 2033포, 오늘 2035 된 이유가 뭐냐면 내일부터 2035 이어가게 되면요. 전환선이 꺾여버립니다. 그럼 기준선이 깎여있는데 전환선이 꺾여버리면 전환선 꺾이면 주가는 일단 하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환선이나 기준선 두 개 합친 게 선행 스팬 원이죠. 선행 스팬 원이 떨어지면 주가 떨어진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 스팬 원이 가장 이제 문제될 때가 뭡니까?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일단 단기 꼭지로 갔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선행 스팬 원이 하락으로 돌았습니다. 선행 스팬 원이 하락으로 돌았으면 그때부터 주식이 뭐로 생각됩니까, 여러분? 약세장으로 전환되죠. 전환되면서 지금 기준선이 내일부터는 횡보입니다. 기준선이 2021포인트인데 결론은 뭡니까? 2021포인트 아래로 가게 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 전문용어로 역전 상태가 나옵니다. 역전 상태 나오면 주가는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약세 국면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시황을 계속 잘 맞다가 조금 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배가 부르면은 주가가 상승을 못 합니다. 근데 보통 배가 부른 다음에 이어서 데드크로스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이래 땡기는 거를 저도 잘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 배가 이렇게 부른 다음에 골든크로스, 배가 부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오는데 이번에 배가 부른데 주가를 더 땡겼어요. 이거는 뭡니까? 인위적으로 땡겼다. 이거를 인위 땡겼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보통 인위적으로 땡기면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더 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에 누구를 말할 것 없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난다. 여러분 있는 거를 과감하게 한번 매도를 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된 사람, 특히 우리 주식을 보시면 여기에 주식해 가지고 돈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 있는데 너무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시고 다 살아보면 좋을 때 있다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울면서 새벽에 전화 오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누가 코스닥 사라 해가 나 코스닥 샀는데 주가가 300포인트 떴는데 내 종목은 깡통 났다. 그 최근에 뭡니까? 여러분 아시피 동양 이런 거죠. 동양 갖고 있는 분들 저한테 전화가 거의 많이 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안타깝는데 이제 그런 분들 저때 왜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떼놓게 한 소리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죽었다, 그까, 인생이 건강하면 되죠. 집에 쌀 떨어졌는겨? 쌀 떨어지면 전화번호 주소. 내가 쌀 보내줄게. 앞으로 더 멀었게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분 있으면요. 그분을 위로한다고, 그래, 야야, 왜 좋겠노? 이거 하다가 힘을 줘야 돼, 힘을. 그 힘에는 힘이죠. 힘 앞에 자기 어떻게 머니를 좀 써야 돼, 머니. 작은 돈. 그러면 힘이 더 세져. 모든 힘이 포든지 전차든지 로켓든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구 저때 말만
말만 하지 말고 자기 머니가 좀 뜨거야 세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위에 요즘 주식 때문에 시리에 빠지신 분, 특히 동양 때문에 시리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곁에 말로만 하지 말고 씹은 커피라도 어떻게 자판기 커피라도 여러분 꼭 한 잔 빼면서 괜찮다. 화이팅 하자. 뭐 사람이 살면서 목구멍에 풀칠하겠나. 이런 식으로 화이팅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뭡니까? 역전이죠. 두 번째가 여러분, 캔들 차드입니다. 캔들 차드와,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인데, 캔들과 후행 스팬 차이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시간의 여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난 후에 조금 더 있다가 빠지는데 후행 스팬은 안 내요. 후행 스팬은 캔들 아래로 가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바로 쫙 빠집니다. 한번 볼게요. 주가가 여기 보시죠. 과거 예를 볼게요. 과거 예를 보시면 자, 과거 예를 보면 캔들 차들을 뚫자마자 주가가 급등합니다. 급등. 캔들 차들을 어떻게 해요? 빠지자마자 급락합니다.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급락급등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죠. 이번에 이제 제가 욕을 얻어가면서, 제가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욕을 얻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부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부터 잔소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에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목산사님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어떻게 매수 포인트. 그렇지만 후행 스팬과 캔들은 어떻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후행 스팬이 한번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지는 소위 말해서 구름 지지까지 빠집니다. 구름 지지. 그 구름 지지가 지금 아까 말했던 뭡니까? 1950, 300일 이평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후행 스팬. 제가 이제 오늘 많이 풉니다. 딱 우리 있잖아요. PD님이 옷에 머리가 좋아요. 내하고 3년 있었는데 내 얼굴만 보고 알아요. 와가요. 씹은 커피 타주면서 지가 전문가예요. 지가 전문가. 전문가님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잡아요. 당황했어요. 내가 거기 항상 넘어가. 이 뭐 빼내려고요. 능구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AD 할 때부터 막 편집을 막 할 때 서너 번씩 막아요. 이거 120회까지 외우고 있어요. 외우니까 이 친구가 나를 읊어. 야, 내가요, 부장님한테 했어요. 우리 PD님 좀 바꿔달라고 했겠네. 안 됩니다. 왜? 편집을 너무 잘합니다. 잘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3년 동안 내 프로를 기본적으로 5번, 10번씩 봤을 수 있겠네. 정말 괴로워요. 오면 잔소리 막 합니다. 잔소리 아닌 척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후행 스팬,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마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구름 앞의 변곡점, 그 다음에 구름대 변곡점, 구름 선행 구름점. 이게 뭡니까? 이 앞 자체가 전체 뭡니까? 26일 차입니다. 26일. 볼 것 없이 26일 차이죠. 구름 변곡점이 뭡니까? 과거는 뒤에만 있는데 중간과 앞에 어떻게 세 번을 겪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욱더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이 여러분 아다시피 3단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먹을 거는 절대 없다. 3단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원래 엘리어트 선생님도 뭐라 했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엘리어트 선생님 이게 뭡니까? 상승 3파죠.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 파형의 연장파가 나오더라. 연장파는 뭡니까? 162가 상승할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62%만 먹고 잘라라고 했어요. 이 뒤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뭡니까? 내가 아침에 이거 보고 있어 또 화를 확 내는데 내가 먹습니까? 개인들 선물 오늘 어떻게 해요? 9천억 사가 바로 한 포지션당 얼마? 250만 원씩 터졌어요. 고민입니다. 내 말을 그래 안 들어요. 내 말을. 응? 내 말을 이래 안 듣습니다. 내 말을. 내 말 이래. 이 9,500 콜 사가지고 오늘 샀어요. 어제 콜 없었어요. 오늘 사가지고 무려 얼마?
선물 오늘 꼭지에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얼마요? 4.5p씩 250만 원씩 어제 코피가 바로 났습니다.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지 마라. 우리 개인들이 꼭지 다 샀어요. 꼭지에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결제 약정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결제 약정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신규 매수죠. 그 신규 매수 누가 했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다 콜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내 말 좀 들었어.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원래 오늘 이거 통과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면 열날 것 같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청송촌님이 매매하지 마라. 쉬어라. 있는 거 팔아라. 화납니다. 내가 여러분들 수익을 말하다 강의하고 이거 할 때마다 1회에 한 번씩 내 말 안 듣고 해버리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왜 내 마음 모릅니까? 내 마음 모르느냐고. 오늘 돈 얼마 터졌습니까? 계산해 볼까요? 선물에서 얼마 터졌습니까? 선물에서 얼마 터졌어요? 선물에서 250억 터졌어요. 옵션에서 얼마 터졌어요? 콜 옵션 70억 몽땅 다 나갔어요. 320억이죠. 풋 옵션에서 그 600억 잃었어요. 제가 굉장히 화나가 있었어요. 화나는데 계속 억눌렀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확 돌았어요. 처음, 오랜만에 화냈죠. 여러분, 이거 프로 금요일 나가는데 병가지 상사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 저 말 꼭 들어있어. 예?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3년 동안 이 프로 장수 프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내 여러분 패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싫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개인들이 그 사이 외국인과 개인들이 낚시밥 까놓고 어떻게 여러분 걸릴 때까지 기다리죠. 걸릴 때까지 기다려요. 걸릴 때 기다렸어요. 딱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어디 10만 개에서 12만 개, 2만 개 걸렸어요. 2만 개. 2만 개 걸려가지고 평균 얼마? 200만 원, 2만 개 얼마입니까? 여러분, 400억 터져, 400억.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8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68. 그러면 10 올라가면 278.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누차 말씀. 선물 평균 가격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속 있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침 방송 저 친구가 조금 틀린다. 뭐 이 뜻이 있겠지. 이야기해야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오늘 또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인데 제가 오늘 너무 화냈는데 이해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하는 마음에서 화나고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토하는데요. 절대 여러분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기 얇은 길을 막고 자기가 인내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확실히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꼭 좀 들으시고 작은 거를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식은 돈 많이 따는 것보다 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안 읽고 즐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식 안 해뭐 있어? 여자분들 주식 안 하면요 3시까지 시간 안 가가지고 전부 병원에만 댕깁니다. 남자들은 사우나만 가고 뭐 소주만 마실 겁니다. 주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을 즐기는 걸 해야 돼. 그 즐길 때 어떻게 이 청송촌 놈의 어떻게 깊이 있는 이 마음을 내 이 입보다 내 마음을 좀 받아주이소. 알겠습니까? 내 마음 진짜 모릅니까? 내 마음 몰라요? 내 한번 디비볼까요? 여러분 진짜 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한다 하면서 오늘 너무 연례가 죄송하다 한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가 여러분 주식은 조정이 조금 받지만 어떻게 2,000포인트 전후에서 브레이크 들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천업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